그 골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골프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인연을 맺게 됐는지. 사실은 제가 1988년도에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네. 미국 가기 전에 사실은 뭐 공부하러 갔는데, 뭐 그 미국 가서 좀 주말에는 골프 쉽게 친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좀 연습을 하자고 해서 그때 미국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했는데, 실제 미국 가서는 골프를 거의 못 쳤습니다. 미국하고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갔다 와서 또 제가 그 다음에 뭐 외국계 회사만 주로 하다 보니까 워낙 또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사실은 제가 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제가 그 사무실에서 저 외국계 하는 일이 좀 그 바쁘고 이래서 제가 서초동 와서 제가 법인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골프를 좀 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게 한 94년도 정도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동안 골프를 이제 처음에 재밌게 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제가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어서 그때부터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연습장도 열심히 나가서 한 3년 정도는 매일 연습장에 나가서 좀 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골프를 잘 못 쳤는데 한 3년 정도 열심히 치고 하다 보니까 골프 수준이 좀 돼서 어느 정도 좀 그때 싱글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 클럽 챔피언에 도전할 정도로 실력이 예, 제가 사실은 그때 제가 클럽 챔피언에 도전했는데 한타 차로 제가 좀 그 4등을 하게 됐는데요. 전부 다 1등, 2등, 3등, 4등이 한타 차 차이였는데 제가 좀 중간에 오비가 나오고 약간 그걸 상황 때문에 좀 안타깝게 못됐을 뿐이고 그때 실력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계속 도전도 좀 했는데 그럼 예선전에서는 뭐 한 2, 3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좀 운대가 좀 잘 안 맞아서 타지는 못하고 재밌게는 쳤었습니다. 그 어느 골프장에서 언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신원에서 지금 한 5, 6년 전 정도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신원하고 레이크힐스인데 신원하고 레이크힐스는 계속 그 클럽 챔피언 대회는 참석을 가급적이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또 레이크힐스 같은 데 로헨디 클럽의 멤버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항상 신원 또는 레이크힐스 뭐 그는 가끔 다른 데도 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클럽 챔피언은 한 번도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최근에 또좀 단일도 바쁘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가서 그런데 다시 한번 뭐 좀 정비를 해서 오번에 참 제가 대한중개인협회 수석 부회장, 협회장 겸 뭐 차기 회장으로 오번에 초대가 됐는데 그래서 오번에 지금 제가 그 골프 모임을 제가 회장으로서 맡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금 더 한번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골프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특히 그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도 되고 해서 작년에 좀 바빠서 못했는데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골프장도 많이 여러 군데도 좀 다니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어떤 비즈니스 측면의 골프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건강이라든지 조금 더 좀 순수한 의미에서 친목이라든지 뭐 여가 활동 이런 측면에서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한번 좀 많이 활동을 좀 할까 합니다. 네. 그 현재 뭐 핸디캡이랑 구력 이런 거 좀 그렇죠. 핸디캡은 사실은 제가 9 정도 되는데요. 7까지도 낳긴 났는데 실제는 조금 그런 무리가 있고 지금은 9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한 9에서 한 12 정도 사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는 9라고 하고 있으면 다시 뭐 뒤로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은 전번에 말씀드린 1988년도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됐죠. 근데 중간에 인터벌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력 한 20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 스코어는 베스트 스코어는 뭐 투언더까지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 배트에서. 근데 약간의 좀 그게 뭐 공적 기록이기는 아닌 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것은 뭐 그 스코어상으로는 투언더까지는 해봤습니다. 홀인원 경험. 예, 홀인원은 제가 그 레이크힐스에서 클럽 챔피언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거리가 174야드 정도 했는데 약간 좀 앞에 그 해저드가 있어서 한 180 정도 볼 수가 있는 거리에서 제가 그때 그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나가서 그 쳤는데 그게 맞고 그게 들어가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유일한 그 처음으로 한 홀인원이었습니다.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09년인가 그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통은 홀인을 하면 뭐 3년간 재수가 좋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어쨌든 뭐그 지금 좋은 저는 그런 건 뭐 잘 모르겠는데 많이 못 느꼈습니다. 뭐 근데 뭐 기분은 좋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인상적인 그로부터 뭐 특별한 일이 계속 생겼다 이런 해무생 이런 것은 못 느껴봤고요. 다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 홀인원이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뭔가 뭐 에너지가 좀 이렇게 집약해서 분출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때 좀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응급결에 됐고 별로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뭐 그 시점에서 제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제가 뭐 기억나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스코어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 예선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원래 백티에서 레이클스가 좀 아시다시피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홀인원 했습니다만 전체 뭐 스코어가 좀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제가 홀인원의 어떤 기쁨을 좀 많이 못 느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홀인원 아니었지만 제가 뭡니까 홀인원 아니고 세 번째 만에 하는 게 뭐죠?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말고 두 번 이글이죠. 이글은 뭐 많이 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글은 제가 일본 골프장에서 저 서울대 MP 과정으로 갔는데 제가 첫 번째 파5에서 드라이브를 쳤는데 조금 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한 210m 정도 나왔는데 다시 세컨 샷도 좀 안 좋아서 약간 조금 비슷하게 나가지고 거리가 한 230 내말하고 따지면 고려하면 한 200에서 한 210m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스폰으로 쳤는데 그게 그 막바로 그냥 맞고 들어가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좀 이글이지만 뭐 이글은 뭐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흔한 이글이었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의 어떤 이글이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서울대 MP가 공적으로 그 일본에 가서 여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요? 제가 많이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번 나가고 토일 나가고 토일도 거의 많이 할 때는 토요일 날도 36홀, 일요일도 36홀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뭐 카트를 타지 않고 걷고 뭐 이렇게 했어서 건강도 좋았고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요즘은 그렇게 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바빠서 요즘 라운딩에서 좀 틀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자주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중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주중은 뭐 한 번 정도라도 나갈 수 있는 다행이고 주말에는 조금 더 열심히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선정위원회 그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좀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뭐 계속 좀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못 나가는데 원래는 좀 새로운 각오로 좀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 특성상 개인적인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골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접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일반적이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특정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제 고정적인 저희들의 어떤 거래처를 하려면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고 의사들이나 뭐 실무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꼭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그냥 건전하게 골프를 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프레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비즈니스 측면도 따지셔서 그래서 거의 뭐 매주 토요일은 거의 다 스케줄이 그 골프 약속으로 꽉 차여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뭐 하고 또 제가 또 접대하는 과정에서 또 저도 잘 쳐야 아무래도 이미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거의 항상 싱글을 유지하고 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떨 때는 제가 좀 가르쳐도 주고 또 뭐 그에 대한 저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주중보다는 주말에 어떤 같이 가서 라운딩하고 뭐 목욕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고 그게 또 나중에 또 비즈니스한테도 워킹 릴레이션십을 잘 구성하는 데도 좋고 이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를 시작하셨다면
처음에 조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맞지도 않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원래 못 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두 분 그 앞에 그 그래서는 페어웨이를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걸어가시는데 저는 막 산에 올라가서 다시 쳐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사실 운동을 제가 좀 뭐 다른 운동을 잘하는 부분도 많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러면 좋다. 무조건 그 계속 연장에 나와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한 3년 정도를 그 아침 새벽마다 계속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치한테도 좀 배우고. 근데 다행히 코치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안 맞았는데 그 실제로 PGA 골프한테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도 맞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자세를 또 교정해주고 또 하고 해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교육도 그 사람의 레슨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싱글을 하고 또 싱글을 하고 잘 맞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라운딩 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뭐 비즈니스 측면, 마케팅 측면에서 하긴 하더라도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잘 치고 항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제가 잘 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비즈니스보다 좀 즐기는 골프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김민남법도 뭐 지금 최근에 일이지만 이맘때 있고 사실은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은 또 제가 또 생각도 바뀌었고요. 그건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따져야 될 부분이지 이걸 뭐 어느 정도 윤활용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맛이 이걸 한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그렇게 그런 생각 그 비즈니스 활동을 겸한 어떤 골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지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슬로우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건강이라든지 진짜 순수한 의미의 어떤 여가 활용이라든지 어떤 친목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새롭게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4, 5년 전부터는 사실은 주로 그 골프장, 아까 레이클스나 뭐 신혼 같은 그 골프장에 있는 회원들하고 뭐 동호회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좀 잘 치시는 싱글을 치시는 그런 분들 로핸디 그런 클럽이 모든 클럽 골프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멤버가 있다 보니까 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로 올리가 되고 비회원들 분들하고는 거의 치지 지금 뭐 대학 종창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종창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안 치고 차이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런 주로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동호회에 있는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핸디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골프를 치게 됐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또 다 전부 다 그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치는 것도 좋은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잘 못 치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평소에는 그러면 그 즐기는 골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코어를 위한 골프를 좀 하시나요? 근데 제가 싱글 유지하고 하고 나서는 계속 그게 만약에 치다가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골프 친구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로핸디하고 치다 보면 그것은 좀 잘못 치면 굉장히 좀 분위기가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그 백티에서 치다 보니까 그 싱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의 그 방황기라 그럴까, 약간의 좀 이렇게 슬로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라리 좀 약간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냥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좀 골프를 하려고, 그러니까 즐기는 골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명랑 골프 그런 골프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전부 다 회원들끼리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룰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수한 명랑 골프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원칙에 있게 해서 제대로 룰대로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일 멋진 조금씩 각출해서 뭐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정확하게 카운트는 그 타수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스코어를 완전히 100% 중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골프를 즐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녁에 같이 모욕하고 나서 다시 가볍게 크게 서로 부담이 되지 않고 뭐 제일 칠 사람 다 많은 정도 더 내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골프를 그렇게 치는 게 익숙해 있고 뭐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기도 좀 자주 하시나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대학 동창이나 뭐 고등학교 동창은 자주 안 치지만 치면 뭐 그냥 다시 치고 막 이런 거가 재미가 없어서 저희들은 끝까지 홀라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또 재미가 있고 뭐 왜 아시다시피 뭐 더 잘 아시다시피 뭐 50cm 1m도 이게 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들은 대회도 나가보고 이러니까 그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서 룰대로 하는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골프도 룰에 따라서 하지 않고 뭐 대충 치고 또 뭐 멀리간 뭐 계속 주고 이러면 뭐 전체적으로 저 스스로가 망가지는 것 같고 또 같이 치는 그런 사람들도 골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칙대로 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뭐 백타 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잘 안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저희들은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좀 잘 치시는 분들하고 저도 배우고 그럼 저도 스윙도 좀 잘 부드럽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또 뭐 멀리가는 하고 뭐 또 다시 치고 뭐 점수 막 틀리고 이러면 저도 막 옆에서 같이 망가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골프가 참 그런 좋은 게 원칙의 룰에 따라서 이제 원칙대로 하고 뭐 어차피 점수가 나오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치는 거하고 자기하고 골프 코스하고 상하는 건데 근데 나름대로 원칙과 룰에 따라서 치는 그런 골프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느슨한 게임은 그냥 같이 너무 그러면서 뭐 심각하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옆에서 아무리 뭐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런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뭐 떠들거나 무슨 소음을 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에 대해서 오히려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평균심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관계없이 저 초연하게 어떠한 스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 어떤 뭐 영향을 받지는 않으면서 제 혼자만의 골프를 좀 즐기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골프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일 없나요? 뭐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그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반자가 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다던가. 예, 그거는 잘 뭐 특별하게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없는데 뭐 지금 그때도 뭐 영하 14도 이래 돼도 그때도 한겨울에도 그냥 골프 쳤는데 굉장히 뭐 즐겁게 쳤던 것 같고 전혀 춥지 않고 이게 또 이렇게 마스크 비슷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러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참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거 같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눈이 왔을 때도 그거를 막 공을 들어서 눈을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그래 쳤던 그런 게 사실은 진짜 뭐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골프에 열중했다는 내용이시죠? 과거에는 지금껏 가본 골프장은 좀 몇 군데나 되나요? 사실은 뭐라고 하긴 하지만 거의 한 70, 80개, 100개 정도 가까이는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국내도 그 해외는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 봤습니다만은, 네네. 100개 정도. 네네. 골프에 관한 법률 자문 같은, 칼럼 같은 거 기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거 하십니까? 예,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매주 제가 골프 앤 로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게 이제 골프에서 법률과 관련된 어떤 시사라든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에서 분쟁이 있어서 법원의 태도는 어떤 건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판례는 어떻고 제도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제 의견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가의 시각으로서 골프 세계를 다시 봐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다음 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썼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중재재판소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최근에 대한 중재인협회 수석부회장 차기 회장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그런 부분, 스포츠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을 썼는데 주로 그러니까 골프와 관련된 각종 법률 현안 부분이 그 중에서도 그때마다 시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좀 제가
그 일반 그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데 지금 한 89회 한 90회 가까이 됩니다. 한 2년 정도 되는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글 쓴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오히려 골프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골프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제가 찾아내기도 되고 그러면서 또 모르는 것도 공부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 칼럼니스트를 하고 싶은데 제 관심 분야는 스포츠하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IP나 이런 거 쪽으로 하는 건데 골프의 어떤 그 칼럼니스트, 골프 법률 칼럼니스트는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저로서는 만족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최근에 뭐 10대 골프장 선정위로 제가 또 추천해 주셔서 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세계 100대 골프장도 한번 해서 도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골프장에 가서 한번 실제로 그 골프 코스에서 한번 그 경험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관면에서 제가 어떤 그런 각종 기행 같은 거 그 골프장에 느끼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쭉 정리해서 칼럼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뭐 책으로도 내고 또 필요하면 또 강연도 좀 하고 또 아니면 뭐 특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좀 그런 아니면 또 뭐 TV 그 네이버 TV라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도 좀 올릴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지금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0대 골프장 같은데 사실 뭐 가기도 쉽지 않고 하긴 하겠지만 뭐 일단 그게 뭐 제가 뭐 그거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하여튼 꿈이고 그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하니까 뭐 그걸 꼭 못한다고 해서 제가 다 못하는 그건 뭐 그거는 그게 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어떤 저는 그런 데서 새로운 정말 골프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골프장 하면 그 느낌이 굉장히 참 그 약간 긴장이 되면서도 참 코스 특히 라운딩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느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에서 하나의 어떤 전번에 그 기행도 할 수 있고 또 법률적인 문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한 것은 사실은 볼빅에서 주최하는 그 에나보에서 골프 코스에 그 볼빅 회장 뭐 초청도 하긴 했지만 해서 제가 그 가서 실제로 보면서 제가 그거를 그 연재를 해서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저도 사진도 찍고 그 작업이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작업이었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또 법률적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또 미시간 대학이 사실은 미국에서 스포츠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프리드만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한번 만나게 됐더니 그분이 자기가 직접 그날 뭐 자기 그 따님의 생신인데도 하여튼 자기 안내를 다 해주면서 저한테 그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책을 스포츠 앤 로우라고 해서 자기가 책을 썼는 걸 하나 탈구가 안 된 것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았던 그 추억이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대한중견협회 앞으로 그 수석 부회장이고 또 앞으로 차기 회장으로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중견협회도 만나면서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런 쪽도 하면서 주말에는 뭐 100대 골프장 가서 그런 사람들도 골프도 치고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기행도 하고 또 뭐 법률제도 뭐 그쪽에는 법률 문제가 뭐 골프 관련된 어떤 법률 문제 특이한 부분에서 소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당장 뭐 1, 2년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건강히 한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화시키고 그 다음에 칼럼도 쓰고 책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세계를 법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저 스스로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행복하기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치아도 행복한 날이 2, 3일밖에 안 간다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이 계속 쌓이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칼럼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칼럼을 쓸 때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칼럼이 나왔을 때 그 어떤 즐거움이 다른 분들은 보면 별로 못 느끼는 저 스스로는 굉장히 그 칼럼을 쓰는 게 나왔을 때 신문이라든지 뭐 다른 책자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정도 칼럼을 썼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골프뿐만 아니라 많은 한 5, 600개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일간지하고 뭐 주간지, 월간지 다 났습니다만은 나올 때마다 그때 느낌이 온라인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느낌, 오프라인은 더 또
뚜렷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기자님이시니까 또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뿌듯한 남들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어떨 땐 잘 썼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뭐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것을 느끼는 즐거움이 컸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골프는 제가 골프를 그런 어떤 칼럼을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게 되는 거니까요. 매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잘 치고 제가 또 골프를 예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일반 레귤러 티에서 치느냐 아니면 백티에서 치느냐가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티에서 뭐 이렇게 치면 제가 기량이 더 높아지면 더 백티에서 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저도 골프의 기량도 더 높여가면서 또 그에 맞춰서 또 제가 어떤 칼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살아갔으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는 골프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골프가 뭐 주중에 제가 하기에는 조금 여의치가 않은 부분도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주말에 특히 그런 그 하고 완전히 그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것도 리프레시가 되면 또 그 다음에 주중에는 편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날 36홀도 걸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36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체력이 뭐 대단하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주중에도 그게 좀 어떤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0대 코스 선정위원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골프장 이제 하기 전까지는 코스 선정위원 하기 전까지는 골프를 치는 입장이었지만 네네. 이제는 이제 코스라든가 골프장을 조금 평가를 하는 부분이 좀 생겼잖아요. 네네네. 어떤 부분을 좀 위주로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골프장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서 사실은 뭐 제가 연결글에 뭐때 선정위원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뭐 체계적으로 제가 교육을 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해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측면을 좀 저는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근데 하나는 원래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그 클럽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제 기량이 한 뭐 핸디캡 한 9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프로가 느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정각에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풍광의 자연과 조화롭게 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그 골퍼가 자연과 융화할 수 있고 그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히 레이크레스도 상당히 그 정교화에 대해서 앞에 그린 주변에 앞에 좌측 우측 뒤에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정교한 샷의 어떤 정교한 샷을 하는 사람만이 그 대가를 그 제대로 그 평가를 받고 어떤 좋은 결과를 하게 하는 그런 코스 같은 게 중요한데 제 어떤 기준을 봐서 그런 측면 너무 밋밋하거나 너무 또 막 그냥 막 그 우연히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자연과 조화된 어떤 골프장의 어떤 아름다움이라 할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걸어가면서 골프를 쳤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자연에서 그 풍광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코스 배치 자체가 그 운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되고 또 생각을 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요소가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친 샷은 그렇죠.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운 좋게 뭐 땅볼 굴러서 갔는데 뭐 잘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번에 꽤 유명한 골프장에 돈도 가장 유명한 그런 데 갔는데 느낌상으로 오히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뭐 다른 서비스는 좋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잔디의 어떤 모양새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요. 잔디가 그러니까 파먹는 것처럼 이렇게 샷할 때 장애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잔디를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딱 펼쳐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샷에 따라 샷을 잘 이렇게 그 받쳐주거나 뭐 이런 그 빠져나가는 데서 크게 무리가 없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 같은 거가 오히려 저 스스로는 제가 뭐 전문가, 그분이 아주 전문가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같이 이걸 즐길 수 있는, 어차피 골프라는 게 그 골프 코스하고의 자기가 싸움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항적인 요소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 라운딩을 하면서 골프 코스 같이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도전적인 요소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공략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그 이루어지고 운에 의해서 뭐 더 좋은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 부분이 잘 그 어떤 느끼게 해주는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 아니겠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건 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예, 그래. 예. 정확하다는 법은 없죠. 예. 그 김영란법이 이제 지금 골프 산업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가로서 보시기에는 김영란법. 그거는 저는 각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절대적으로 골프장을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돼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골프가 뭐 접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건 골프라 스포츠라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가장 좋은 골프장, 정말 잔디에서 그렇고 정말 거의 제 아는 그 후배가 처음에 골프장을 데리고 왔더니 그 친구가 이게 천국이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면서 좋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에는 잘못돼서 뭐 접대라든지 막 이렇게 돼서 이게 퇴색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김영란법이 아니겠냐고. 가장 그 부분에서 저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태그를 자기 이름을 아는 쓴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무슨 뭐 제대로 뭐 국가에서 국가를 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안 쓰면서 태그를 쓰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골프장이라는 것은 저거 왜 골프를 좋아하게 됐냐면 술 마시고 이런 거는 그런 거보다는 골프장에서 아니 무장해제를 하면서 정말 인간 어떤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서 교류를 하고 친교를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그게 그동안은 퇴색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김영란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또 견해가 다른 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은 김영란법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티 커럽션 액트 같으면 특히 조금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것처럼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는 김영란법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없습니다. 각자가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고 결국은 그동안에 기득권층이라든지 접대를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분에 대해 아무래도 발언권도 세고 그래가지고 여론을 주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그러려면 또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해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 어떤 지금 어떤 세계 10위지만 새로운 진짜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기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골프도 새로운 단계로 정말 너무나 정말 그 좋은 이 운동이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고 더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좀 뭐 권익에서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떨 때는 좀 좀 앞뒤로 충돌되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제목도 부정 척답 방지법이라는 그 제목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품 수수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이게 제대로 된 자기가 할 것을 더치페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궤도로 달리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도 좀 좋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투명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는 다시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0일 정도 지났다고 해서 뭐 지금 다시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적어도 이 상태에서 이것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히려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저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일부러 뭐 늦게 남아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각자 또 집에 가니까 그럼 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낫겠다.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모든 것이 또 그 다음에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그냥 서로 더치페이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정말 어떤 원칙적으로 서로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지금 보면 물가 같은 것도 음식 문화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따지면 정부청사 앞에 있는 이런 그런 어떤 음식점, 일시점이나 뭐 중식이나 이런 음식점을 가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서비스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부청사에 있는 국장한테만 잘 보이면 돈은 다른 사람이 내니까 값만 어차피 그 사람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값이 얼마나 비싸도 살 수 있는, 제가 조금 약간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음식의 어떤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의 어떤 실제 어떤 퀄리티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품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다운됐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뭐 외식업에 계신 분이라든지 뭐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뭐 제가 좀 이렇게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게 당분간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최대의 하도는 가성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어떤 음식점은 그 재료비가 95%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95%가 되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퀄리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음식점은 다 서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엄청나게 그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부대적인 어떤 접대 문화로 해서 어떤 음식의 어떤 제대로 그게 아니라 다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실제로 음식이라는 그거를 제대로 못 즐기 어떤 그 진미를 못 느끼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잘못되었지 않냐 생각도 들고, 이런 행태가 모든 사회 문화에 다 영향을 미쳐서 지금 최근에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도 이제 발생돼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좀 가격해서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김영란법이 조금 더 오히려 수능 보완돼서 더 이렇게 엄격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 도덕 기준으로서 어떤 문화의 기준으로서 자리를 매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견해에 따라서는 제가 또 뭐 어떤 실제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일단 양해를 구하고, 다만 제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좋은 법이다. 근데 약간의 좀 무리한 해석이나 이런 거는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근데 그게 이제 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규제를 하는 거였지만, 법인은 이제 지금 법이 어떤 문화를 좌우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같은 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행동 규범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저희들도 요즘은 만약 같이 가서 같이 터치페이를 하고 뭐 무리하게 너무 비싼 거는 기준이 일단 식사는 한 3만 5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만 되니까 오히려 가격을 그렇게 오히려 저도 조금 저렴한 식당에 가서 가성비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불필요한 그런 어떤 뭐 의식이 아니다. 뭐 그러면 차라리 뭐 집에서 혼밥 뭐 혼술도 이렇게 한다는데 차라리 그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그런 영향을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골프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좀 있나요? 그 골프의 철학은 아니지만 골프가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싱글을 거의 뭐 도인으로 이렇게 대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골프에서 다운스윙을 내렸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샷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그 다운스윙을 내려오는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얼마나 그런 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정심을 유지해서 어떻게 계속 어떤 도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가끔 참 이게 골프가 18홀 돌면 어떨 때는 공은 잘 맞아야 되는데 뭐 그 디봇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뭐 나무 뒤에 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니 볼타를 받거나 뭐 아니면 그 볼타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구자를 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18홀을 돈다는 것이 인생을 참 겪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축복받은 뭐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정말 자연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래서 저는 골프가, 그래서 왜 사실 골프 좋아하는 이유가 골프를 통해서 인생을 진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학습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거의 뭐 운동복으로 뭐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뭐 수술할 때 거짓을, 뭐 그게 뭐 그 컴퓨터를 뭐 이렇게 대신 적어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술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연하고 더 그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그 골프 같은 뭐 G는 그린, 뭐 옥시전, 뭐 에린 라이트, 뭐 푸트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한테도 좋은 그런 그 구성 요소가 되어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너무 참 이렇게 자연도 뭐 잘 치시면 그 보면 너무 즐거움이 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라운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목욕도 같이 하고, 뭐 가볍게 저녁을 먹으면서 뭐 가볍게 맥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만큼 더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히 사무실에서 뭐 그 자연하고 많이 접하지 못한 현대인 입장에서, 그다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전부 다 컴퓨터를 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골프를 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저는 골프 예찬론자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 여건상이 지금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뭐 3홀짜리나 뭐 6홀이나 뭐 9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아니면 또 그 스크린 골프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뭐 또 쉽게 또 뭐 그 크게 뭐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골프는 인생과 같은 건데,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는 골프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생에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무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골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 그리고 그 어떤 자기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골프를 룰에 따라서 제대로 치고 그걸 즐길 수 있다면 그게 굉장한 뭐 배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되면 짬바 하는 것보다 사실 골프를 치는 거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그것이 많이 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더라도 어떤 것보다도 뭐 가장 좋은 나이 들어서 특히 할 수 있는 그런 역 활동이 아니겠느냐. 비록 골프에서 많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도박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뭐 저렴할 수도 있고, 뭐 그걸 떠나서 오히려 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의 건강에서도 좋고, 또 골프를 같이 치는 사람이 아무래도 술도 이렇게 자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치려고 하면 자기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그거 다 너무나 투명하게 되니까 뭐 하는 것도 원칙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지저분하게 뭐 숨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스포츠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합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정직 이런 쪽이 좀 되겠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나요, 골프에서? 그렇죠. 그런 이제 골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래서 스스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직하고 자기한테 숙이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프에서는 자기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에서 뭐 그때 화를 낸다고 하면 화를 내서 또 주위 사람한테 좀, 아니면 특히 뭐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 탓을 내서 좀 화를 내거나 핑계 대면 그 자리에 그 다음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정하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평정심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정직성, 뭐 이런 그런 측면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가 아니냐, 이 활동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질문. 네. 우리나라 그 골프 문화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조금 뭐 제일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가짜 태그를 단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가장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바뀌었으면,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골프라는 게 너무나 좋은 운동인데, 다만 이게 여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비싼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그 다음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래서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스크린 골프 같은 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더, 이래서 뭐 꼭 18홀을 다 돌아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뭐 6홀이라든지, 9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3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고 또 지금 최근에 뭐 이번에 분당에서나 이런 거 무엇을 연습장을 좀 3홀을 파3를 많이 만드는 데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 친화적인 요소도 많은 거거든요. 골프라는 그 스포츠 특성상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인식이 뭐 이렇게 보고 그 사치하는 등이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그 환경 친화지지 않는 그동안 이제 어떤 인식도 있었고 그 골프장에 관련된 뭐 운영하시는 분이나 골프 치시는 분들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산이 많이 있었으니까 좀 더 골프는 더 융화적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생활하게 특히 현대에서는 정말 디지털 시대는 골프가 이제 좀 더 가까이 와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식이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비싸게 접근하는 게 어렵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중간에 그늘집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은 미국 같은 데 다 무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일부 한 것도 있는 것처럼 그 비용 구조를 줄이고 세금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더 확충되고 그래서 그린피도 뭐 이렇게 다운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뭔가 좀 근본적인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골프장이 되고 그다음 골프가 좀 더 친화적으로 특히 현대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힘든 그런 현대인한테 어떤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그런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해서 어떤 지역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하나의 그거로서 사교 활동도 하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앞으로 노령 사회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편견과 오해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또 그 실제로 뭐 골프장에 관계된 분도 좀 노력을 해서 정치당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더 정말 고령화 시대고 디지털 시대에 정말 컴퓨터로 막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그 좋은 운동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 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